제 차례입니다. 해보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인생을 돌아봤는데 좀 재밌는 인생은 아니었더라고. 내가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는데 네. 저는 일단 시작부터 내리막입니다. 그러지 마. 태어났을 때 잠깐 올라가야지. 조금 내리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갈게요. 쭉. 이때가 4살, 5살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1980년 9월 11일. 9.11. 네, 9.11 테러. 80년생. 만 기자 몇 년생이죠? 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40 올해로 40. 네. 44. 네, 43이지. 43이지. 43. 네, 만으로 하면 아직 그런데 어쨌든 40대가 넘어가고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음마를 잘 못 뛰더래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나 골반 쪽에 정확한 병명으로 하면 거골하 관절 뭐 어쩌고인데 그 이상이 있어서 5살, 6살, 7살 3년간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보면은 여기 아킬레스가 있고 여기 그 정강이가 있는데 정강이에 있는 뼈를 옮겨다가 뒤쪽에 붙이고 골반을 잡아주기 위해서 양쪽 다리, 그러니까 다리 사타구니까지 깁스를 끝까지 올려서. 그러니까 제가 깁스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렸으니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앉아서 생활하는. 저 때가 한참 몸 근질근질하고 뛸 그렇죠. 때인데 애들. 네. 그러니까 그러다 잘 안 돼서 6살 때 다시 그 옮겼던 뼈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그래도 실패해서 7살 때 다시 옮기는 수술. 제가 마지막 수술을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병동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네,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초창기 환자.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상인의 삶을 사는 건데 솔직히 병원 생활이 다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너무 옛날이니까 마지막에 엑스레이 찍은 건 지금도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깁스를 풀고 다리를 접어야지 이제 찍을 수 있잖아요. 일자로 깁스를 했으니까 잘 안 접힐 거 아니에요. 접는 거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살살 접어서 조명을 딱 쏘는데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깁스를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뼈가 딱 보여요. 내가 아직도 그게 내 머릿속에 그게 7살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때를 통해서 제 인생에 이제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일단 여자들이랑 잘 지내는 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병실 안에 어머니들밖에 없고 간호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만 타는 엘리베이터 여자는 타요. 근데 여자만 타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잘 못 지나가. 잘 못 지나고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쫄보대고.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떨어지는데 근데 여자들이랑 잘 논 게 헌팅도 잘하고 막 이게 했었거든요. 간호사 누나들 덕이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군면제. 음. 제가 신검을 1999년인가 2000년에 받았는데 당시 이해창 대선 후보 아들 군무제 때문에 이거 되면 안 됐죠. 3번이나 재검을 받고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떳떳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벌어진 거 운동화 덕후. 제가 받은 이 수술 여파 중 하나가 구두로 오래 신으면 발이 엄청 부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만 계속 신고 그러면서 덕후가 됐는데 사실 제가 운동화 열풍이 지금 일어나기 전부터 종류별로 모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늘 얘기한 덩크는 10만 원이 딱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근데 지금 몇십만 원 주고 살 신발이 아니거든요. 10만 원 99,000원 이런 거지. 지금 제가 신발을 갖고 싶어도 전부 다 리셀로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제가 지금 애를 낳고 운동에 대한 관심 많이 접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와, 제가 진짜 GD 노래는 좋아하지만 패션 피플 GD를 싫어하는 이유. 나이키값이 올랐다. 이후에 제가 7살 때까지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 곡선입니다. 다리 문제 없었죠 일단.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공부도 곧잘 잘했고 제가 그때부터 좀 웃긴 재능을 좀 알아서 사람들도 즐겁게 해줬고 뭐 욕을 좀 잘하긴 했지만 욕해지 웃긴 때야 그때가. 항상 사람도 있었고 반장도 더 많다 했고 쭉 그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1999년입니다. 이탈리아 월드컵이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파인데 아버지가 스포츠 매니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도 그렇고 낳고 나서도 계속 스포츠와 함께하는 삶. 지금도 좋아하시는데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뭐 주간 야구도 사서 보고 막 이랬는데 이탈리아 월드컵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당연히 그때도 이제 국대 축구는 누구나 열심히 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가장 완벽하게 예선을 통과했던 애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는데 당시 김주성, 최순호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삼손. 예, 당연히 본선에서도 잘할 줄 알았고 언론에서도 뭐 16강 뭐 무난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니까 네. 와 근데 벨기에, 스페인, 우루과이랑 한 조가 됐는데 네. 정말 처참하게 발리는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럼 김유성, 최순호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럼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나머지 경기들을 봤죠. 4강전이었습니다. 잉글랜드와 당시 서독의 경기였는데 승부 차이 끝에 서독이 이겼습니다. 경기 후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는데 게스코인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 그거구나. 네. 그게 그렇게 강하게 뇌리에 남았습니다. 와 남자가 축구 때문에 저렇게 울어? 라는 생각이 처음 들어서 이때부터 축구 매니아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유럽 축구를 볼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AC 밀란 전성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렌지 삼총사 이 맹활약을 펼치는 시기. 이런 경기를 보고 싶은데 부산 근처에 가면은 일본 위성 방송이 잡혀요. 스카이 퍼펙트 TV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녹화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오렌지 삼총사의 반바스텐인데 제 회사 아이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반바스텐을 반바스텐. 달았었거든요. 예. 지금이야 쓸모가 없지만 축구 비디오가 1000개가 넘게 있고요. 관련 서적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구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감독들이나 에이전트들이랑 제가 친하게 지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다 알아요. 그때 무슨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 하셨잖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 제가 홍명보 감독 만났는데 옛날에 그 94 미국 월드컵 끝나고 가요 톱10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야 너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역사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계도 안 했지만 브라질에서 연습 경기를 했는데 너무 우리가 못해서 백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우리 수원 FC 김동현 감독이랑 같이 자리했을 때 김동현 감독보다 김동현 감독 더 잘 알아. 김동현 감독이 그때 뭐였지 그랬더니 막 팀명 다 얘기. 그래서 올림픽 때. 뭐 에이전트 저한테 축구 알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순탄하게 쭉 가죠. 이렇게 계속 축구 덕후로서의 삶을 사는데 1998년부터 제가 내리막을 탑니다. 98년. 왜 그러냐? 이때가 제 고3 때인데 수능을 조졌어요. 예, 제가 막 미친 듯이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기대를 받는 정도였는데 저도 연고대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세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필 그게 다 고3 때 몰려버렸어요. 먼저 프랑스 월드컵. 제가 엄청난 매니아라고 했잖아요. 네. 거의 전경기를 다 본 거예요. 미쳤죠 뭐. 공부를 했겠어요. 두 번째는 SES. 제가 뭐에 빠지면 확 가는 스타일인데 그때 SES에 빠진 거예요. I'm Young을 나왔을 때죠. 네. 공개 방송 다니고 지금 없어졌는데 뭐 쇼탱 이런 데 가고 그랬었어요. 막 잡지 사고 그때는 뭐 300원짜리 사진도 팔고 그랬거든요. 유진 그런 거. 저는 그때 바다를. 바다. 네, 2지 때부터 유진을. 다 사고 그랬죠. 마지막에 결정타였는데 제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학창 시절 답을 기억하실 거예요. 쉬는 시간 잠깐 나가서 그때는 뭐 센터링이라고 했죠. 그때 그냥 그 창문에 공 던지잖아요. 운동장으로. 센터링 올리고 슈팅 때리고 오는 걸 하고 오잖아요. 이 10분 동안에. 수능 앞두고 잘 안 가는데 그때 엄청 졸려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제가 지금 키가 크니까 190이거든요. 헤딩을 잘했거든요. 헤딩을 하고 내려오는데 머리가 올라온 느낌이 나요. 봤더니 딱 정신을 잃은 거야. 걔 머리를 이빨로 찍은 거죠. 양호실에 누워있다 정신 깨고 딱 거울 봤는데 윗니 3개, 아랫니 2개가 나는 거예요. 집에 난리 났겠네. 그러니까 앞에 치과 가서 붙이고 왔는데 이빨이 그러니까 사실 밥도 못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러면 이빨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 수능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리막을 탔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뭐 대학생활 뭐 나름 뭐 잘 보냈죠. 뭐 제가 방송에서 축구 이야기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는 저는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OT나 MT 뭐 축제 사회도 보고요. 개그맨 시험까지 쳐서 최종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네, 그 정도로.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또 하나 당시 빠졌던 게 위닝이었어요. 제가 2002년 버전으로 그때 다음 카페에서 했던 대회가 있어요. 많이 참가했던 대회인데 제일 큰 대회였는데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당시 나카무라 너무 좋아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저였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뭐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여기에 또 제가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 대학 친구들이 휴가만 나오면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인기가 엄청 많아. 아니 그 왜냐하면 동네 청년들이 씨가 말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꼭 언제 나오냐 또 시험 때 나와요. 근데 내가 안 나가면 삐지는 거야. 야, 너 변했다. 뭐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엄마한테 다 받았다 이러니까 또 나가서 또 노는 거야 또.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3학년 1학기 학고 대부분 2학년까지 학고를 받아도 3학년 1학기부터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저는 이때 학고를 받죠. 제가 볼 때 이때 제가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찍 생각을 했네. 23살, 2살 때일 거 아니야.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학점도 문제고. 그러다 2004년이었습니다. 영국 유학기를 택합니다. 예, 대외적인 거는 여학연수였는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게 축구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알았어요? 모르셨죠. 그냥 언어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대학 때 놀 때도 축구가 제일 좋았던 게 저는 뭐 옛날부터 동아리도 했었고 나우누리 유클동이라는 게 있어요. 나우누리. 이게 유클동 그때 시삽이 지금 서영국 대표였고요. 뭐 한준 이런 분들 여기서 활동을 했었고 뭐 사주리아 뭐 예전부터 한준희 씨가 했었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싸이월드를 통해서 사람도 만나고 제가 서로정도 여기서 그때 싸이를 통해서 연락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축구 쪽에 이제 친분을 좀 얻기도 했었는데 축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다가 종주국이 답이 아닐까라고 해서 갔었죠. 우연한 기회에 그때 박지성 이영표가 거의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정 기자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통신원 생활도 병행하면서 영국 생활을 택했는데 여기서도 뭐 많이 놀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 문화, 흑인 문화를 동경해서 힙합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랩을 좀 합니다. 지금도 스트릿 패션을 되게 입고 다니고 뭐 본토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바로 힙합 클럽에서 일을 했었는데 바백으로 출발해서 바텐더가 그랬는데 뭐 사장이 이뻐해서 뭐 생일 때 뭐 클럽을 통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한인들 모아서 파티하고 막 여튼 뭐 통신원 생활하고 학업 병행하고 밤에는 클럽 알바하고 뭐 영국 유학 생활 하신 분 아시겠지만 서브렌트라고 집을 빌려서 학생들에게 방을 새로 주고 뭐 화장실과 부엌을 쉐어하는 이거 돈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제가 학비를 엄청나게 벌어서 생활을 했었죠. 제가 한국에서는 법학을 전공을 했고 영국에서는 회계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뭐 둘 다 이룬 게 없어요. 근데 뭐 영국에서 통신원을 했지만 뭐 별 다른 답을 찾지는 못했고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와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뭐 놀 수는 없으니까 영어 학원 선생을 하죠. 이때까지도 계속 내리막이었던 것 같아요. 잘 놀았다며. 아니 나는 행복했지만 아니 이제 이제 끝나. 올라와야 돼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2011년 스포츠조선 기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떡상하기 시작하죠. 2011년 이 포인트부터. 제가 기자가 된 과정이 좀 골 때립니다. 당시 영어학원 선생하면서 이 만났던 좀 여자분이 계신데 저를 좀 집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학원 선생이라고. 네, 그래서 좀 알만한 회사에 들어가 보자라고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스포츠조선이 사람을 뽑습니다. 지원을 하기 6개월 전인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홍대에서 재미삼아 4주를 봤었거든요. 그때 봐주신 분이 조만간 이직수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거 할까요? 이름 파는 일을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 30이 넘었을 때니까 지원도 쉽지 않고 그래도 통신원 경력이 있으니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기자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구 쪽에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그게 사주의 매력이지. 그렇죠. 네.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뭐냐면 제가 지원서를 마지막 날 급하게 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갔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 파일 첨부가 안 됐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밖에서 그때 낮술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PC방 가서 다시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이름을 대학교 이름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 저한테 야 영일고등학교가 도대체 어디 있냐? 제가 영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영일대학교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 안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렇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되려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줄곧 상승세입니다. 제가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으니 얼마나 일이 재밌겠어요. 예전에 동경하는 스타들과 술 먹고 이야기 나누는데 정말 전 단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도 힘들지 않았고 친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성덕이라고. 성공한 덕후. 네. 제가 막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끝까지 좋아하고 사랑하고 파다 보면은 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약간 내리막을 타는데 2014년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고 2016년 결혼을 하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요. 2020년 볼만찬 기자들을 시작하면서 넘었네. 네, 정점을 찍습니다. 모자라 아직. 내가 볼 때는 모자라. 더 올라가야 돼. 이전에 사실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좀 대외적인 인정을 참 많이 받으면서 나도 공감. 저라는 확실한 브랜드를 찍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라는 나 말씀을 그 얘기 안 했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운이라는 부분 얘기했는데 인생은 좀 운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겸손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또 하나 열정. 제가 진짜 축구에 대한 열정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러면서 결국엔 이 분야까지 오고 나서도
제가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네. 네,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긴 시간 저희가 인생 그래프 해봤습니다. 저희 얘기 뭐 평소에 저희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낯설기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맨날 뭐 라이브 한다 그러는데 조만간 한번 날 잡고 그냥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